여보, 이 호텔 영수증 대체 뭐예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들어 올렸습니다. 30년간 믿어온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의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 그건 회사 워크숍 때 쓴 거야.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가슴속에는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 상대는 남편 회사의 후배 나연이었습니다. 순간 3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희생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숨겨진 비자금과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면서 은주는 통쾌한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은주, 5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30년간 남편과 시부모를 위해 헌신하며 가정을 지켜온 그녀는 모두가 인정하는 현모양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끝에 기다린 것은 상상하지 못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주는 늘 하던 대로 남편의 양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지 주머니를 확인하던 순간 작은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랜드 호텔 디럭스 더블룸 45만 원.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호텔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왜 이런 고급 호텔을? 은주는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장비로는 이런 호텔에 묵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지난주 출장 어디 다녀왔어요? 아, 부산이야. 왜? 남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호텔은 어땠어요? 그냥 회사에서 잡아준 데 갔지. 왜 그래? 은주는 영수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회사 워크숍 때 쓴 거야. 임원들이랑 같이 갔었거든. 워크숍이요? 부산 출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게 워크숍도 출장이지. 뭐, 남편의 말은 점점 얼버무리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설마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남편이 출근한 후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 휴대폰 요금 청구서, 모든 것을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매달 같은 호텔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매번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은주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30년간 믿어온 남편.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주는 딸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빠가 요즘 이상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고. 엄마, 혹시 의심되는 거 있어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정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확인해봐요. 제가 주말에 갈게요. 그날부터 은주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내가 뭘 위해 살아온 거지? 은주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모든 것이 희생의 흔적이었습니다. 은주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첫날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하고 순해 보이네요. 잘 부탁합니다. 그때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결혼 후 은주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춰야 했고 시아버지의 건강을 챙겨야 했습니다. 며느리, 오늘 국이 좀 짜네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끓일게요. 은주는 늘 사과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집안일은 모두 은주의 몫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더 바빠졌습니다. 육아와 가사, 시부모 봉양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여보, 와이셔츠 다림질 안 됐어? 모두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은주는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친구들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취미 생활도 포기했습니다. 오로지 가족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순하고 착해요. 그래도 좀 더 꼼꼼했으면 좋겠는데. 칭찬인지 잔소리인지 모를 말들이 은주를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은주는 참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은주는 또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학원 등하원, 학교 행사, 과외 선생님 관리, 모든 것을 혼자 해냈습니다. 남편은 가끔 물었습니다. 애들 공부는 잘하고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주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며느리, 내가 늙으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아들한테 말해야겠어. 요즘 며느리가 나를 홀대해. 은주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독립했습니다. 민정은 간호사가 되었고 지우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은주는 이제 좀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은주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제 좀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은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은주야, 넌 뭐하고 지내? 나 그냥 집에서 살림하지. 아직도? 애들도 다 컸잖아. 이제 좀 놀아야지. 친구들의 말에 은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주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산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은주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배신으로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주말 딸 민정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휴대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정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30년간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건 좀... 엄마, 이미 의심되잖아요. 확인해야 해요. 민정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아직은 나를 생각하는 거겠지. 은주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문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첫 화면에 뜬 이름은 나연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나도 다음 주에 시간 내서 만나자. 어디로 갈까요? 지난번 그 호텔? 응, 거기가 좋더라. 은주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정이 재빨리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증거잖아요. 민정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가 이겨야 해요. 민정이 은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남편이 나왔습니다. 뭐해? 둘이서.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연이가 누구예요?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휴대폰? 봤어요. 다 봤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너! 내 휴대폰을 몰래 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바람 피운 게 문제지. 은주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람이라니. 그냥 회사 후배일 뿐이야. 회사 후배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요? 호텔에 같이 가요? 은주의 추궁에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 변명하지 마세요.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남편은 딸을 노려보았습니다. 넌 왜 끼어들어? 부부 문제야. 부부 문제요? 30년간 엄마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민정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은주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혹시 시어머니라도 자신의 편을 들어줄까 기대했습니다. 어머님, 성우 씨가.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남자들이 다 그런 거야. 크게 문제 삼지 마. 은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 알았어? 시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혼자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은주는 남편이 나연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은주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그건 아빠한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 무슨 이유? 남자들이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은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도 좀 아빠를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은주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들마저 남편 편을 드는 현실이 너무 참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며느리, 남편이 밖에서 놀아도 집에만 들어오면 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은 절대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어. 시어머니는 오직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은주의 아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좀 더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냐. 시어머니의 말에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은주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남편을 소홀히 한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이 매력이 없어진 건 아닐까? 그렇게 은주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 있었고 아들은 아버지 편이었고 시어머니는 은주를 탓했습니다. 유일한 위로는 딸 민정이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증거 모아서 법적으로 대응해요. 민정이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정아. 내가 없었으면.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정과 함께 은주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카드 명세서, 문자 메시지 캡처. 하나씩 정리하며 은주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은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이혼하자. 남편의 말에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이미 끝난 거 알잖아. 깨끗하게 정리하자.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 줄 생각이에요? 위자료. 무슨 위자료?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웠잖아요. 그건 증거가 없잖아. 남편은 뻔뻔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은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호텔 영수증, 카드네요. 다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감히? 감히요? 30년간 헌신한 아내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은주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은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싸워야겠구나.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만나자. 레스토랑으로 와. 은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남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부의 다정한 대화. 그 모든 것이 은주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앉아.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메뉴판을 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고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은주는 손에 쥔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끝났잖아.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30년을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쉬운 게 아니야.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위자료는요? 재산 분할은요? 내가 왜 위자료를 줘야 해?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웠잖아요. 증거가 있어. 남편의 뻔뻔함에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문자 메시지, 호텔 영수증. 그런 거로는 부족해.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거든. 남편은 마치 변호사처럼 말했습니다. 이미 누군가와 상담을 받은 듯 했습니다. 당신, 정말,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울지 마. 다른 손님들 보기 민망하잖아. 남편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체면만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레스토랑을 나오는 은주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은주는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어느새 아파트 옥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주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정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집에 왔는데 없어. 엄마, 옥상에 있어. 옥상? 왜? 위험해. 지금 올라갈게. 민정의 다급한 목소리에 은주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잠시 후 민정이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한 거야? 아니야. 그냥 바람 쐬러. 은주는 딸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아빠가 뭐래? 민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간이 정말. 민정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엄마, 우리 포기하지 말자. 증거 다 모았잖아. 하지만 아빠 말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대. 아니야. 우리한테 더 있어. 민정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가 더 있는데? 은행 계좌 기억나? 우리가 서류에서 찾은 거. 그 순간 은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30년간 참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터뜨리기로. 다음 날 아침, 민정과 은주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 계좌번호로 조회해보자. 민정이 서류에서 찾은 계좌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은행 VIP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책상, 큰 창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상담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이 계좌, 제 남편 명의인데요. 조회 좀 할 수 있을까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 잔액이 상당히.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는 화면에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3억 2천만 원이게.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입출금 내역도 있습니다. 직원이 내역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나연. 이 사람, 제 남편이 외도한 상대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거면 충분해. 명백한 증거야. 은행을 나온 두 사람은 동네 카페로 갔습니다. 야외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엄마,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자. 민정은 파일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첫째, 호텔 영수증. 6개월간 8번. 둘째, 문자 메시지. 애정 표현 15건. 셋째, 비자금 계좌. 잔액 3억 2천만 원. 넷째, 정기 송금. 나연에게 월 200만 원.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 정말 그럴까? 물론이지. 우리 변호사 찾아가자. 은주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카페 테라스의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커피 향, 일상의 소리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민정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엄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딸의 손을 잡은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고층 빌딩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김은주 씨 맞으시죠? 40대 여성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 검토해 봤는데요.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은주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아침부터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심호흡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민정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응, 떨리지만 해야지. 두 사람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민정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 옆에는 젊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청구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은주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원고 몰래 비자금 계좌를 운영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은행 계좌 내역.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특히 이 송금 내역을 보시면 변호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피고는 매달 200만 원씩 외도 상대에게 송금했습니다. 총 16개월간 3,200만 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반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단순한 친분 관계에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은 은주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두 번째 재판, 세 번째 재판. 갈수록 남편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위자료 8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 재산분할은 원고 60%, 피고 40%로 한다.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얻은 정이었습니다. 민정이 엄마를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해냈어. 이겼어. 법정을 나오는 은주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법원 건물 밖 큰 계단에 섰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비쳤습니다. 민정과 함께 활짝 웃었습니다.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내려가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응,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법원 계단에서 찍은 사진. 은주는 판결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억눌렸던 모든 것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결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혼자 사는 공간이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은주는 대형 서점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가사와 시부모 봉양에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서점 여행 서적 코너를 둘러봤습니다. 유럽 여행 가이드, 제주도 완전 정복, 나 홀로 세계 일주.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넘겼습니다. 이제 나도 가볼 수 있겠지? 은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책을 몇 권 사서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응, 뭐하니? 엄마,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래? 내가 표 예매할게. 왜 무슨 일 있어? 응. 엄마 새로운 시작 축하하고 싶어서. 은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민정아. 일주일 후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은주는 감탄했습니다. 엄마, 저기 해변을 가자. 민정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엄마, 행복해? 민정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은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30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해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은주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희생, 배신, 고립, 그리고 반전.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후회해? 민정의 질문에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이렇게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만약 계속 참고 살았다면. 은주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용기만 있으면.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잔잔한 파도, 따뜻한 바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주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업, 서예 수업, 영어 회화 수업.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또래 여성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은주 씨, 정말 밝아 보이세요. 예전에는 뭔가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친구들의 말에 은주는 웃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중이에요. 그렇게 은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주는 30년의 희생 끝에 배신을 당했지만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법정에서 정의를 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60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일까요? 아니면 용기 있게 새로운 시작을 선택할까요? 30년을 참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나머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빛나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께 용기와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